큰일 날 뻔했어요. 녹화 안 누를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밥초이는 75년생이에요. 75년생 토끼띠고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12년 뭐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어놨고요. 예,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네, 죽어라 공부했고요. 예, 대표님 만나기 전에 손실 주구장창 났죠. 예. 자,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CCI, RSI, 엔벨로프만 제대로 배우세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자, 잠깐만요. 책 그만. 예, 퇴장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책 그만. 안 올리셔도 돼요. 예. 자, 초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항상 현금은 좀 가지고 가시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원칙 세우고 매매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안 돼요. 예. 자, 제가 여기에 보면은 그런 강의 내용들이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그 원칙을 세우냐 안 세우냐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이런 게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예,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밥초이의 주식 강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예. 이 주식 시장은 진짜 총칼 안 든 강도들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잃어야 제가 수익을 내요. 아시겠죠? 소리 안 나면, 예, 컴이나 핸드폰 볼륨 켜주세요. 그리고 매매 기법보다, 패턴보다 기본과 원칙이 더 중요해요. 기본과 원칙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원칙을 자꾸 세워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잘 따라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 얼마나 있을까? 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되게 놀랬어요. 이거.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원칙이잖아요. 제 원칙. 그쵸? 이건 제 원칙이에요. 초이 원칙이고, 예,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 차예요. 제 차. 초이 차. 자동차. 네, 방송 중입니다. 자동차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려드렸어요. 나한테 맞춰야죠. 본인들한테 맞춰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간에 끊긴다든지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예, 나가시고 예, 녹화 방송 들으셔도 됩니다. 예, 이런 정배열들 예, 이런 것들 원칙을 좀 세워보세요. 원칙. 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할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로요. 네. 꼭 우리 여기 지금 지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듣는 분들이라든지 나중에 녹화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든지 반드시 원칙 세워가지고 다른 분들은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이 방에 오신 대표님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도 예, 좀 원칙 세워가지고 정말 원칙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 우리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자고요. 예, 자,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기본과 원칙, 예, 이런 거에 중요하고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창은 이제 닫아도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저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밥초의 매매 기법 중에 밥초이는 이렇게 매매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밥초이는 이렇게 매매한다. 예. 기본과 원칙. 글씨가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글씨가 잘 안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예, 보시고, 저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지막에 써놨어요. 기본과 원칙, 그리고 욕심을 줄여라, 라고 제가 이렇게, 예, 해놨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또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번에 보면은요, 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그림 보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해 못 한다? 이 그림 보고 이해를 못 한다라고. 예, 등산 어디서 시작한다? 예, 등산은 여러분들 평지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평지에서 다. 그쵸? 예, 평지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빗대어서 제가 오늘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예, 여기서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기다려보자고. 근데 이게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서 차트 하나하나씩 다 연동을 시킬 거예요. 예. 이거를 가지고, 자, 보십시다. 그냥 이거 아프리카 TV, 삼성전자를 보셔도 되고, 예, 어떤 종목을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냥 종목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 예, 내려오다가, 그리기, 그 도구.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 등산을 이런 데서 하지 말자고요.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예, 옆으로 눕잖아요. 이렇게 평지가 나오네요. 평지가 나오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이런 자리에서 하자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야, 너는 어때? 그럼 여기서도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냐? 당연하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단 CCR이라든지 이런 걸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데, 예, 활용을 하는데,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얘기했죠. 자, 내려오다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분봉으로 한번 30분봉 한번 가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자,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런 데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돼요. 자, 지금 돌리고 있네요. 돌리고 있죠? 예, 돌리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눕잖아요. 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지? 자, 방송 들린다 1번. 화면 보이고 방송이 들린다 1번 눌러봐 주세요. 안 들리나요? 설마? 방송 안 들려요? 뭐가 좀 이상한데? 방송이 안 들리나요? 자,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녹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자, 예. 자, 화면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냥 녹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예, 끊으면 안 돼요. 지금 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옆으로 눕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옆으로 예. 지금 좀 가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소리는 지금 소리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옆으로 누울 때 기다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쌍바닥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킬 거예요. 약속 지킨다. 자, 지금 화면이 잘 보이고 저기 목소리도 잘 들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예, 메모하세요. 괜찮아요. 뭐 이거 저기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자꾸 이게 뜨지? 그리기가 떠야 되는데 메모장이 자꾸 클릭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이게 일봉이 됐던 주봉이 됐던 분봉이 됐던 제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쌍바닥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쌍바닥이 나온다는 경우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눌림이 많이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자, 보세요. 제가 차트를 한 번만 더 열을게요. 다른 차트로. 아니, 이걸로 봐도 상관없겠네요. 또 옮기면 되니까 상관없겠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설명드릴게요. 하락하던 주가가 옆으로 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21선이 옆으로 누워야 되겠죠. 예, 21선이 옆으로 누워야만 주가가 옆으로 누워야만이 주가가 행보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주가가 주가가 옆으로 행보를 해야 눕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차트들이 이게 지금 이 초록색 선이 61선이고 이게 121선이에요. 하락을 하다가 61선이나 121선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는데 그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난 다음에 상승의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가질 않아요. 오늘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냥 안 갑니다. 절대로. 자, 보세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61선이나 121선을 올라타더라도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눌림을 만들고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쌍바닥이다 방향을 돌릴 때 매수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종목도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가려면 반드시 한 번은 눌러줄 거예요. 바로 올리진 않아요. 바로 올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던 주가가 161선이나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눌러주고 올라가야 정말 큰 수익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딱 맞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된다는, 오늘 제가 하나 팁 드렸어요. 하락하던 주가가 61선이나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올라간다. 예, 여기 일봉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런 그림이에요. 자, 왜 자꾸 이게 켜지니? 자, 하락하던 주가가 21선을 올라타고 61선에서 또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61선에 저항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요. 둘 중에 61선의 저항을 받든지 121선의 저항을 받든지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와요. 예, 그래서 제가 차트를 많이 보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차트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이렇게 계속 화살표를 눌러서 내리세요. 이렇게 쭉쭉쭉. 이거 뭐 좋네. 이거 말고 뭐 하나 좋았어요. 차트가 AK홀딩스도 좋아지네요. 그쵸? 예, 이렇게 하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차트를. 제가 이게 하나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들을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하락하고 있네. 좋아지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네. 관심 갖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종목을 차트의 흐름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눈에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그래서 차트 많이 보자, 차트 많이 보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끝이에요. 등산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한다. 그러면 등산 다 나왔잖아요. 이제 자, 등산 평지가 왔는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럴 때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장. 아이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원칙이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는 뭐 거래량은 대표님이 워낙에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패스하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 더 얘기하고 CCI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저기 뭐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주식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본이다. 예, 기본. 변하지 않는 기본. 예. 제가 이거 방송을 끊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녹화 방송 듣는다 하고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서 기본이에요. 이거 설명을 제가 한번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예. 자,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요. 21선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색깔이 주가고요. 예, 근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예, 상승을 해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면 결국 20일 이동 평균선은 20일 동안의 평균값을 연결을 해 놓은 선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21선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21선도 따라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주가와 21선의 이격이 이 간격이 크면요. 반드시 만나러 내려와요. 반드시 만나러 내려옵니다. 만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가격 조정을 받아서 또는 기간 조정을 받아서 예, 이거는 기간 조정이죠. 시간 조정, 기간 조정. 이거는 가격이 내려와서 가격 조정. 예.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은 이 가격 조정을 하고 내려와요. 이거는 이제 기간 조정은 우리가 제가 영어 이거 대표님만 이거 배워야 되는데 이 플랫이라고요. 플랫 파동이라고 합니다. 플랫. 평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평평한. 그쵸? 네. 이런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제가 강의를 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만나는 방법은. 예. 차트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플랫을 왜 얘기했냐면 이 플랫 파동이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면 나중에 상승파가 상당히 커요. 올라갈 때는 정말 큽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죠. 주가와 20일 이동 평균선의 이격이 많으면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이격을 좁히는 방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예, 차트에 또 접목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일봉이 됐든 뭐 요거 뭐 최근에 뭐가 좋더라? 뭐 차트가 참 이쁜 게 있었는데 갑자기 풍강 그쵸. 자, 풍강 한번 보겠습니다. 풍강 보면요. 자, 아까 그 얘기했던 것들랑 똑같아요. 자, 20일 이동평균선은 요거고요. 예, 20일 이동평균선은 저거고.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요 이격이 많죠? 그러니까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 반드시 좁혀요. 그런데, 급등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급등주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자리에서 많이 추천을 하죠. 물려요, 대부분.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여기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는 말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올라탈 수 있나요? 못 타요. 절대 못 탑니다. 타면요, 떨어질 확률이 더 많겠죠.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달릴 때 탈 수 없으니 언제 올라타야 돼요? 말이 쉴 때 올라타야죠. 이렇게 쉬어갈 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반대로 이게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에서도 예,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예, 21선 근처에서만 매매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예. 대부분 주가가 그래요. 아까 제가 롯데케미칼을 보여드렸죠. 예, 대부분 주가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모두 그래요, 모두. 예, 주가가 올라가면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좁히고, 다시 이격을 오면 좁히고, 이게 정상입니다. 예, 이런 데서 추천하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물론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시 내려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정배열 원칙 조금 수정을 할게요. 예, 원칙을 아까 얘기했던 거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뭘 수정을 하냐면, 잠시만요. 예, 아까 그 사진이 어디 갔지? 이거 수정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정배열만 매매가 아니고요. 정배열 추세만 매매하자. 추세. 예, 추세. 여기 사이에다가 예, 글도 못 쓰지만, 예, 글도 잘 못 쓰지만, 이거 안 들어가나 여기는? 예, 예, 사진 어디 갔죠? 예. 요거는 여기에 또 인식을 못하네요. 예. 추세. 정배열 추세만 매매하자. 패스. 예, 정배열 추세만 매매하자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배열 추세. 여러분들 이거 바꿔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나오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패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5일선하고 21선하고 역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역배가 나오는, 왜 이렇게 좀 더 2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5일선을 순간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역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정배열 추세만 매매하고 21선 근처 조금 이탈해도 괜찮아요. 예, 이탈해도 괜찮고, 예, 이런 매매. 이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예, 이거는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이격 벌써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이것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일단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신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거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KDCAM이라고요. KDCAM. 예, KDCAM. 잠깐만요. 효과창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데. 예, 011. 줄여가지고 잘 보이나요? 키울까요? 예. 자, 보면은 그냥 기업, 제가 이거 보려고 열은 거예요. 이거 보려고. 자, 보면은요, 지분 분석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대주주 지분이 61%에요. 61%. 예, 61%. 엄청나죠? 엄청나요.
예, 61%인데 요 종목은 저기 일진다이어네요. 엄청나네 이것도. 예, 저 KD캠 열은다고 했는데 일진다이어 61%예요. 자,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왜 신용이 많은 종목을 하면 안 되냐? 왜 신용이 많은 종목을 하면 안 되냐? 예,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냥 총 발행 주식 수가 1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에 100만 주. 자, 근데 자, 신용이 10%라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신용은 10만 주죠, 10만 주. 그죠? 이 신용은요, 총 발행 주식 수 대비예요. 예. 그렇고, 그러면 보세요. 최대 주주가 그냥 60%, 60만 주 갖고 있어요. 60만 주. 그죠? 60만 주. 예. 그러면, 글씨는 좀 잘 썼으면. 자, 유통주는 40만 주에 40만 주. 그죠? 예. 그 중에 10만 주가 저거네요? 신용이네요? 이거 반대 매매 나오면 어떡해요? 예, 그쵸. 만약에 5%다? 그래도 5만 주예요. 엄청나죠? 5만 주면은, 야, 이거 몇 프로입니까? 엄청나죠? 그죠? 거의 10%니까 10만 주면 25%네요. 25%. 그냥 반대 매매 훅이에요. 반대 매매면 훅이에요. 그래서 신용 많은 종목은 매매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용 보는 거 그냥 어렵지 않아요. 여기 갖다 대면 그냥 보여요. 이렇게. 자, 보면 오른쪽 이거는 1.51%네요. 그죠? 풍강이라는 종목이 예, 8%인가 그래요. 그죠? 8조 더 올랐네요. 예. 풍광이라는 종목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 돈으로 샀어도 다른 사람들이 신용으로 사면 할 말이 없어요. 애초에 안 해야지.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풍광 8%인데 너 원칙에 안 맞췄냐? 라고 저도 원칙이 안 맞는 거 알아요. 5% 이상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이유는 자, 기간 보유수량이 아니라 기간 매수가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다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자, CCI에다 갖다 붙여. 이게 보면은 기관 매수 수량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날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수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수급은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기관과 외국인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해야죠. 일단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가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CCI 설정하는 것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다 아실 텐데, 대부분 아실 텐데, 자, 일단 그 전에 현금에 될 수 있으면 좀 가지고 가세요. 시장이 좋으면 한 40% 정도는 가지고 가시고요. 반대로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반대로 한 60%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한 50% 정도는 현금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현금도 수익이에요. 수익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수익입니다. 아시겠죠? 자, CC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벌써 30분 됐네요. 주가와 이동 평균의 차이를 측정하는 보조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위아래로 이동 평균선에서 얼마나 위아래로 떨어졌는지 그거의 값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저 뭐 이거 잘 몰라요. 뭐 커머디티 뭐 채널 뭐 인덱스 뭐 잘 몰라요. 예, 그냥 대표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서 사면 되더라 라고 해서 했더니 정말 맞아요. 정말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그게 언제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자, 롯데 케미칼 가지고 얘기할게요. 오늘은 예, 얘가 교보제예요. 자, CCI가 빠져나올 때, 빠질 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CCI가 빠질 때 들어가면요, 고생해요. 이날 매수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고생하잖아요. CCI가 빠져나올 때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CCI가 빠질 때는 고생해요. CCI가 빠져나올 때 사란 얘기예요. 저한테 혼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CCI가 빠질 때 사면은 고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고생해요. 예. CCI가 빠져나올 때, 아직 안 나왔네요. 빠져나올 때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예.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급 한번 보면요. 자, 기관. 잘 몰라요. 저도 아직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기관은 매도네요. 예. 그러면 외국인. 예. 저기서 봐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나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CCI가 빠져나올 때 사시란 얘기예요. CCI가 빠져나올 때. 이게 어렵지 않아요. RSI도 동일해요. RSI도 동일하고요. 예. 뭐 핸드폰에서 이 물이 안 빠졌다. 예, 안 빠졌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저기 안 빠졌는데 왜 저기 하냐라고 얘기하신 분 없다.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저 잘 몰라요. 자. 아까 얘기했죠. CCI가 물에 빠질 때 매수하고요. 예. 아니 다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물에 빠진 놈 이제 물에 빠진 놈 이제 건져내려면 정말 같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힘 빠지고 이렇게 물에서 거의 빠져나올 때 머리카락만 살짝 잡고 당겨도 예, 건져낼 수 있는 힘으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I가 물에서 빠져나올 때 매수입니다.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하냐? CCI 지표로 매수를 했으면 CCI 지표로 매도도 할 줄 알아야죠. 반대로 이거는 여기서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자, CCI가 가매수 구간, 그만큼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가매수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 아니라 가매수 구간을 이탈할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야, 댓글이 안 달리니까 호응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뭐 힘이 안 나요, 솔직히. 다음번에는 뭐 방법을 좀 강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CI 어렵지 않습니다. CCI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CCI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매수, 매도. 예. 녹화 이게 만든지 제가 대표님한테 이 CCI에 대해서 배울 때 예, 이렇게 저기를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차트 다 하면서 이러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도심님은 꼭 성공을 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또 다른 한 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그분들은 성공할 거예요. 이 주식 가지고. 자, RSI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양한 거. 자, RSI도요. 동일해요. 근데 기준값만 달라요. 70이냐 30이냐. 그런데 RSI는 그러니까 정배열 추세에서는 잘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매도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동일해요. 이게 매수도 마찬가지. RSI가 이제 막 물에 잠길 때가 아니라 빠져나올 때 매수합니다. 빠져나올 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매수는 가매도 구간 플러스 30을 빠져나오는 시점이고, 반대로 매도는 플러스 70을 이탈하는 시점, 무너지는 시점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차트에 갔다가 저기 그 보면은 여기 RSI가 안 들어가 있죠. RSI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RSI 한번 넣어볼게요. 지표 넣어볼게요. 어구야, 뭘 지웠냐? 안 지웠죠. 자, CCI를 지웠구나. CCI 넣어야 돼요. RSI도 하나 넣고.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상승장에서는 RSI 구간이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CCI만 있잖아요. 눌림목들. 그쵸? 눌림목들. 예, 다 보여요. 제가 얘기했던 거. 이격이라든지 달리는 말에 못 올라타니까 쉴 때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RSI 물에 빠져서 나올 때 매수하는 거. RSI는, 예, 상승, 정배열 추세는 안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는, 이거 안 보이네. 자,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예,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게 조금 교보제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자, CCI하고 RSI하고 동시에 빠졌어요. 동시에 빠졌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예,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거기다 또 엔벨로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예,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더 상승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RSI는 동일해요. 네, 동일한데 상승 정배열 추세에서는 거의 안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서울 반도체 가지고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 반도체 가지고. 예. 자, 옛날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서울 반도체가 딱 교보제가 RSI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그때가 이런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여기 있네요. 자, 먼저 이거 설명드릴게요. RSI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CCI하고 RSI가 동시에 나왔을 때라고 얘기를 여기에 써놨어요, 제가. 예, CCI하고 RSI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시점이다. 조건이 일치하면 상승할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쵸?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나오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동시에 나온다면 RSI가 빠져나올 때 매수다. 무슨 얘기냐? 예. RSI가 한마디로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CCI는 버려버리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CCI가 이렇게 물에서 빠지는데 RSI가 동시에 빠졌잖아요. 동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CCI는 버립니다. RSI가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CCI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 RSI는 물에 잠겨 있어요. 여기서 사는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세요. 더 내려와요. 이렇게 더 내려옵니다. 예, RSI가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엔벨로프도 동일해요. 엔벨로프도요. 동일하게 RSI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가지고 있으면 RSI가 우선합니다. RSI가 대빵이에요. 대빵. 예, 조건이 이렇게. 이것들이 교집합으로 저기 했을 때는 RSI가 최우선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엔벨로프 설명드릴게요. 엔벨로프는 사전적 의미는 봉투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봉투. 사전 나와 있어요. 사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상 위에 있는 게 저항선, 아래 초록색이 예, 지지선, 상한선, 하한선이라고도 표현하죠. 가운데 중심선은요 21선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표시는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여요. 이 엔벨로프 안에서 움직여요. 이 엔벨로프는 이제 또 여기다 한번 접목 한번 해볼까요? 엔벨로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엔벨로프는 볼린저 밴드에서 나온 거예요. 볼린저 밴드 두 개를 냈네. 예. 볼린저 밴드에서 나온 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건값은 피어리드는 20, 퍼센트는 1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아마 대표님이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중심선은 21선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뭐냐면, 잘 안 보이죠? 선들이 많아서. 좀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는 선들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예, 조금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결국은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그쵸? 예,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근데 엔벨러프 매매 방법은 어떤 매매 방법이냐면, 이렇게, 이런 자리, 이렇게 하한선을 맞으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마찬가지 상한선을 맞으면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상한선을 맞으면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이런 경우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상한선을 뚫고 아예 뚫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 이런 자리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게 엔벨러프가요, 볼린저 밴드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볼린저 밴드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엄마예요, 엄마. 예. 뭐 엔벨러프는 아들이나 뭐 딸 정도. 예. 이렇게 이 상한선을 상한선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살짝 집어넣고, 예, 이 상한선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예,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셔서 들어올 때 매도를 하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럼 그걸 참조를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여기 그 RSI는 매도 포지션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매도를 하셔도 크게 무방은 없습니다. 자, 호가는요, 아까 이거 호가를 여쭤보셨는데, 이런 호가는요, 어떻게 저기를 하냐면, 솔직히 보시면요, 이거는 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야 상승이 잘 나와요. 반대로 매도보다 매수가 많으면 많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100% 이상, 150에서 한 200% 정도 이상이 있어야만이, 매물대가 쌓여 있어야 상승으로 올라가고, 매물대라는 표현보다 호가가, 예, 매도가 그렇게 걸려 있어야 상승의 흐름이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보시면 알겠고, 이거는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면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다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다 못해요.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신용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이 쌍바닥, 아까 이 쌍바닥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쌍바닥도 잘 한번 보시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제가 일봉에도 분명히, 종합 차트에도 분명히, 여기 보세요. 종합 차트에도 있잖아요. 그쵸? 종합 차트에도 쌍바닥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쌍바닥이 보이잖아요. 제가 이게 무조건 쌍바닥이라는 게 짝꿍댕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짝꿍댕이가 이런 표현이 더 훨씬 좋은 거지, 예,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요거까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예,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강의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요, 예,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하나 했는데, 이걸 안 보여드렸어요. CCI, RSI, 엔벨로프 했죠. 이 다음 장. 자, 이건 뭐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눌림목은요, 이건 제가 다음번 강의 때 얘기할게요. 이 눌림목에 대해서는. 네, 다시 한번 그때 다음번 강의에 얘기하고. 자, 선을 잘 그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 잘 그어보세요. 예. 그걸 잘 그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긋는 것도 선이겠죠? 그쵸? 자, 한번 보십시다. 왜 제가 선을 그으라고 하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자, 보세요. 자, 고점하고 고점끼리 한번 쭉 그어볼게요. 이렇게 대충 그어볼게요. 예, 대충 그어봅니다. 이렇게. 대충 그었어요. 예. 저점하고 저점끼리도 쭉 그어보시고요. 이렇게. 예. 예. 또 보세요. 이런 것들을 그어 놓으시면 지지와 저항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못 구신다? 못 구겠죠? 잘 못 구겠죠? 얘한테 시켜요, 얘한테. 예, 얘한테 시키면, 잠깐만요.
예. 얘한테 그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얘한테. 예. 얘한테 이렇게 그어달라고 하시면 잘 그어줘요. 보세요. 그죠? 잘 그어주죠? 예. 선만 잘 그어도요, 이게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얘한테도 적용이 돼요. 롯데케미칼이 오늘 교보제라고 말씀드렸죠? 예. 롯데케미칼도 선을 그어달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선 그어줘! 라고 하면 지가 그어줘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 보세요. 뭐, 이렇게 키워보세요.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나오죠. 예. 저항 이렇게 하고 이런 자리들. 저항, 신기하죠, 여러분. 예. 신기하죠. 신기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잘 그어보세요. 예. 뭐 분봉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봉 가서도요, 동일하게 마찬가지 그어보시고 이렇게 선 그어보시면 대부분 어디서 저점이 나오고 여기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지, 또 마찬가지 고점하고 고점끼리 연결해 보면 다 답들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도 마음대로 그어서요. 마음대로 그어보시면 답들이 그렇게 쉽게 보인다니까요. 고점 딱 나왔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자, 일단 이게 추세선을 잘 그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잡아낼 겁니다. 예. 정말 신기하게 맞아 떨어져요. 예. 자, 저희가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했는데, 예, 잠깐, 방송을 끊고요. 잠깐 다시 채팅창을 열어볼게요. 예, 아시겠죠? 잠깐만 방송을 닫고 녹화도 마치고요.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급하게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오늘도 가장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원칙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예. 이런 얘기도 안 했네요. 진짜로. 오늘 자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런 얘기도 안 했네요. 산이 높으면요, 골이 깊어요. 예. 골이 깊어요. 예. 주식도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급등은 오늘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갑자기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카톡도 주시고, 저는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전화 드리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도 전화가 워낙에 많이 들어오면 힘드니까 카톡을 남겨주시면, 문자보다는 카톡이 좋습니다. 예,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늦게라도 답변은 다 드립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